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훌륭하다 미유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조금 빠졌는데요. 어제는 많이 빠지고 금요일도 많이 빠지고요. 스파이와 QQQ는 갭락도 나왔습니다. 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0.75% 이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차 제주표 축소 규모도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475억 달러 축소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95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증시는 부담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안 좋은 지표에도 방어하는 증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8월 복합 PMI는 전달이 47.7이었는데 2.7포인트 하락해서 45가 나왔습니다. 50 이상이면 확장이고 50 이하이면 수축인데 전달에 비해서 연속 수축 국면에 있는 것이기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안 좋은 지표에 비해서는 오늘 증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흘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합은 서비스와 제조업을 같이 보는 것이라서 서비스업 쪽은 그렇다 쳐도 제조업이 아직 51.3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어서 증시가 받쳐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증시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거나 악재가 호재가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가뭄과 가스관에 문제가 나오면서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70년 만에 최대치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유가는 감산 이야기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유가 상승이 크지 않은데도 증시도 그렇고 유가 관련 종목에도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요. 유가는 추가 상승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95불 위에서 안착을 해서 횡보를 하게 된다면 51선을 타게 되므로 그때는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차트가 됩니다. 안착을 한다는 건 기준이 있는데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은 주가를 신경 써서 계속 보시면 이상하게 보는 순간마다 눈에 띄는 주가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95불 위에서 계속 눈에 며칠 들어온다면 그 후부터는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선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만 좋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약세장이 끝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실적 우려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기축이 2배로 늘어나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증시는 더욱 부담을 가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우선 왜 베어마켓의 랠리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증시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데 상승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증시가 상승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와 증시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베어마켓 랠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참 톱니는 하락장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 이번에 묻지마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베어마켓의 랠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멘텀으로 좋은 해석이 나오고 와가 2번 나오는 상승이 나오면 말이죠. 그만큼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실적 우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글로벌 경제에 문제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상황에서 증시가 올라간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특별한 말이 있을까요? 특별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야기로만 봐도 별게 없을 거란 예상입니다. 파월이 7월 회의록 수준으로 언급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데이터에 달려있고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이 정도 언급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 전망은 9월에 0.5%, 11월과 12월은 0.25% 올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짜 별거 없죠. 이미 증시에 나올 것들은 다 나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묻지마 상승? 그래도 좋은 이야기로는 JP몰간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 노력이 있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조절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고 인플레이션과 아주 가까이 일을 하는 저로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무슨 근자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지표만 보고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베어마켓 랠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증시도 상승이 나오려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기도 하고, 찐 반등은 아니더라도 가짜 반등이라도 나와야 다음 단계인 상승이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베어마켓 랠리라도 나와야 어느 지점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지점까지 갔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상승으로 변하면서 하락이 끝났다라는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다가 하락으로 변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인플레이션, 소비, 수요, 고용, 금리 인상 조절, 그 외의 것들이 안 좋게 이어져 나가거나 악재만 나오게 되면서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실은 이것이다. 증시한테 넌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됐어 하고 자각을 시켜주는 것이죠. 만약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다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소비, 수요, 고용은 너무 좋고, 거기에 금리 인상 조절이라는, 경기는 너무 좋고 인플레이션까지 잡히고 있다는 부분으로요, 그러면 상승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냐 아니냐 말들은 많지만 하여튼 증시가 상승하다가 경기 침체가 아니었어 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증시 상승은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상승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잠깐 하루나 이틀 반등 나왔다고 그게 찐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상승이 나오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상승이든 향후에는 찐 반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잭슨홀 미팅에 집중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어쨌든 무언가가 앞에 있으면 증시는 거기에 집중을 시키게 됩니다. 또 0.5냐 0.75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조절이라는 부분이 증시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시 하락에 민감한 연준으로서는 금리 조절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지 않은데 꺾이고 있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소비는 좋다고 하니 지난번에 반응해 주었던 금리 인상 조절이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확인이 되면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왜 금리 조절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증시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모멘텀이 없고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좋아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고용과 소비가 아직은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냥 묻지마 상승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어렵죠. 어제의 큰 하락으로 약간 묻지마 상승이 저조해지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묻지마 상승은 모멘텀이 없을 때 나오는 매도 물량들을 다 잡아먹어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집을 하는 거죠. 기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도 S&P의 하락 자리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많은 매도 물량들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기에 이 물량들을 그 누군가가 잡아먹어줘야 묻지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큰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그 큰 매도를 큰 매수가 잡아먹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추가적인 매수 물량을 넣어주면서 묻지마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번에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시 하락을 시켜야 하니 하락도 하락이지만 상승을 못하게 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 더 집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잭슨홀 미팅 전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 이 공매도 세력이 다 빠져나가고 하락시킬 때 저가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면 그 역시도 묻지마 상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묻지마 상승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모멘텀 없고 하여튼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마무리되어 가고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상승이 나오려면 악재도 호재가 되는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그냥 올라가야 하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실물 경제가 증시에 반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안 좋은 지표들이 증시판에 너 이렇게 올라와도 되니? 하고 얼굴에 지표를 들이민다고 할까요? 조금 불안감이 조성되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실물 경제가 아주 조금씩 반영이 되는 듯 합니다. 근데 실물 경제가 증시에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에 무섭게 막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저는 그냥 묻지마 상승 기다리고 있습니다. 묻지마 상승이 나오면 명분은 껴 맞춰질 테니까요. 정말 묻지마 상승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기도 어렵고 달러 상승에 유럽 쪽은 계속 힘들어지고요. 제가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현실입니다. 증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아도 지금 상황이 크게 좋지 않아도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증시판이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 안 좋게 흘러가도 상승할 여지는 있습니다. 어제 하락으로 상승이 끝났다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하락을 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리밸런싱에 들어갔을 것이고요. 상승이 많이 저조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실한 방향성이 나온 것은 아니기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그리고 하락전이 됐다 안 됐다는 개인의 기준점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깊은 하락이 나오면 바로 하락 장세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면 지난 영상에서 지금 같은 하락은 하락은 아니지만 근데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하여튼 하루에 딥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췄다 틀렸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은 이렇구나 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예상했던 거니까 아직은 괜찮다 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쉽고 빠르게 하락 추세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겠고요. 지금은 조금 머리 아프게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서 21선과 51선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도 했고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변해서 200일선에 빠르게 도착할수록 하루에 하락이 딥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깊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장대 음봉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제 차트의 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단기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국면인데 완벽한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방향성을 정하냐에 따라서 증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TQQQ 단기 매수 전략입니다. 과거의 멘탈짜리 30불은 이젠 불안 멘탈짜리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볼 수도 있는 불안짜리입니다. 하지만 멘탈 자리는 맞기에 하락 시에 금방 복귀가 가능하니 매수 도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 멘탈은 28불 50 부근 되겠습니다. 깨지면 23불 밑까지 매수하지 않습니다. 중간은 의미 없는 매수 자리입니다. 이번에 하락 추세로 변경 시 TQQQ는 과거의 저점을 보러 가거나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으니 큰 물량보다는 소량씩 매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묻지마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승 기대를 할 수 없기에 장기 투자의 멘탈로 매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타나 스윙으로는 지금 매력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요. 아직 하락 추세로 변한 것은 아니고요. 묻지마 상승이 아주 끝이 난 것도 아니니 조금 지켜보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끔 좋은 쪽에 반전적인 상승이 나오긴 하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